번째 주제, 네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윤석열 관저에서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자, 윤석열이 지금 관저에서 버티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58시간인가요? 한 사흘을 버텼는데 이제 드디어 윤석열은 그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참 얘도 뻔뻔스러워요. 검사들이 이렇게 뻔뻔스럽습니다. 얘네들 지들이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차 없습니다. 절대 이거 그냥 봐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검찰이요, 한명숙 총리 원룸 전세금까지 털어갔습니다. 그것까지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렸어요. 그게 검찰입니다. 한명숙 총리 마지막 남아있던 재산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요새 1억 5천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원룸밖에 없어요. 전세로 1억 5천만 원이면 원룸이에요. 한나라에 총리하신 분이 원룸이라니까. 월세를 조금 내면은 뭐 조금 더 넓은 데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 1억 5천만 원을 뺏지 못해서 안달복달했다는 것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한명숙 총리 한이를 상대로 해서 압류 소송을 걸었던 게 검사 새끼들이야. 그랬는데 그 일을 했던 검사, 그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이죠. 특수부 검사의 수장이니까 사실상 그 한명숙을 괴롭힌 진짜 주범이 바로 이자 윤석열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죠. 사실 뭐 김주현이 그걸 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윤석열, 지들은 그렇게 원룸 보증금까지 뺏어 가려고 했던 놈들이 지들이 막상 비워줘야 될 때는 비우지 않습니다. 박근혜도 사흘이면 나왔는데 윤석열은 며칠을 더 버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새끼 앞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얘기를 네 번째 주제에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윤석열은 박근혜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2017년에 박근혜는 56시간인가 58시간인가를 버텼죠. 근데 이미 윤석열은 60시간을 넘겼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60시간을 넘겼어요. 내일 오전 11시가 되면 72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박근혜도 하지 않았던 짓을 윤석열은 하는 거죠. 사실 윤석열 하는 짓을 보면요, 박근혜는 정말 양반이었어요. 박근혜는 그래도 적어도 체면 치레는 할 줄 알았지. 뭐 걔가 뭐 부끄러움을 모를 수도 있고 염치를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걔는 체면 치레는 할 줄 알았지. 하다못해 가식이라도 떨 줄 알았어. 근데 윤석열은 가식도 없어. 체면 치레도 안 해. 말 그대로 뻔뻔스러운 사이코패스 그 자체입니다. 공감 능력도 없고 지들은 남을 그렇게 괴롭혀 놓고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버티려는 그게 윤석열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라 특수부 검사들 중에 상당수가 그러합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 검사들 대부분이 그러하다라고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아크로비스타에 갈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크로비스타 안 갈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왜?
주민들이 엄청 반대 심할 수도 있어요. 반대가 심해요.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같은 이런 공동주택은 경호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크로비스타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 주변을 뺑 둘러서 전부 다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몇 채를 사들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채를 다 사들여야 돼요. 만약에 아파트의 경우에. 뿐만 아닙니다. 맞은편 동 정면에 저격총을 설치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맞은편에도 사야 되고 뒤쪽에도 사야 돼.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 같은 이런 경우에 심한 경우에 10채를 사들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가 사는 집 주변 10채를 사들여야 되는 거야. 그 아크로비스타는 30억인가요? 20억인가요? 엄청 비싸죠. 10채면 뭐야? 300억이야.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간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남양주 조안면이에요. 남양주 조안면에 뭐가 있어?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요양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김건희 친정집, 최은순이가 살 수 있는 곳, 살고 있는 곳. 근데 여기도 들어가는 게 참 만만치 않죠. 그래서 버티려고 할 겁니다. 아직 갈 곳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버티려고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다음 주 넘어갈 거예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갈지 모르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남동에 계속 버티면서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선동 정치를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얘를 어떻게 하면 좋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굳이 끌어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끌어내지 않는다면 한남동 관저 그대로 놔둬야 돼? 자, 여기서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한남동 관저는 대통령 관저로서 큰 의미는 없죠. 원래 거기는 외교부 장관 관저였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아니야.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가치도 그닥 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통신장비나 보안장비만 철거해서 꺼내오면은 대통령 관저로서의 의미는 없어요. 청와대 같으면 참 곤란하지. 근데 한남동 관저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 통신장비, 보안장비 끊고 경호원들 철수만 시키면 땡이야.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돼? 최소한의 경호원들만 가지고 그 안에 계속 고립되겠죠.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 상태 내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을 겁니다. 동시에 윤석열이한테 사용료를 부과하면 되죠. 윤석열이가 한남동 관저에서 스스로 퇴거할 때까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단전 단수 먹을 필요 없고 이미 이제 윤석열은 다 이 사용료 내야 돼. 이제 탄핵 당했죠. 탄핵 당한 그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이 관저 사용료, 숙박료 내야 돼. 임대료 내야 돼. 요거를 부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 장비 철거하고 경호 철거하고 그다음에 사용료 부과하면 될 거야. 사용료 부과 이게 꽤 비쌀걸요? 예,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더 며칠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금융치료라고 하죠. 굳이 윤석열 나가기 싫다면 나가지 마. 여기가 청와대도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통신장비, 보안장비 철수하고 경호원들 철수시키고 최소한의 경호원들만 붙여놓고 나머지는 빼. 그 다음에 어떻게? 야, 사용료 내! 돈 내! 하면 땡이야. 거기
수행원들, 특히 뭐 음식 해주는 분들, 예, 이런 분들도 다 철수시키면 돼. 그러면 김건희가 직접 밥 해 먹어야겠지. 윤석열이가 밥을 해 먹을라나? 김건희는 생전에 밥을 한 적이 없다죠. 아마 윤석열이가 밥 하겠네. 그러면서 사용료까지 내야 될 겁니다. 뭐 그러면은 안 나가고는 못 베길 겁니다. 어떻습니까? 금융치료 괜찮죠? 예. 그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관저에서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버티는 기간만큼 돈으로 내야 할 겁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